5장 힘과 운동 여러 가지 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5-1장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과 2법칙을 알아봤고 3법칙은 5-3장에서 또 알아보게 되는데 미리 5-3장에 나올 내용들은 먼저 알아봤고 5-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힘, 특별한 힘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중에 여기에서도 마찰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소개만 하면서 넘어갔고 나머지 힘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서 예시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력은 조금 그 힘을 구하거나 작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원래 문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력, 장력, 수직항력 세 가지 힘이 각각 어떠한 조건에서 크기는 방향은 각각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빠르게 정리하고 뒤로 이어서 문제에 직접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연습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먼저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면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라고 해서 질량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표면 근처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으면 일단 이런 힘 받고 있다라고 쓰고 넘어갑시다. 그럴 때 그 힘의 크기는 해당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하게 되는데 그 G라는 것은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는 9.8m/s 제곱을 보통 쓰고 좀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10m/s 제곱도 쓰죠. 그러면서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내지는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력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장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장력은 어떤 물체에 줄이 달려 있으면 그 줄로부터 받는 힘이 장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끈, 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장력이 줄이 달려 있으면 무엇으로부터 받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줄 자체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땅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줄로 묶어서 또는 연결된 줄에 의해서 사람이 열심히 물체를 당기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줄을 당기는 사람이 물체 또한 당기고 있다. 그러면 줄로 전달이 된 장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사람이 물체에게 가는 장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싶을 건데 물리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행동하는 주체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에게 가는 힘인가 라고 그랬을 때 해석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한다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 끝에서 사람이 당기고 있어도 말이 당기고 있어도 전동기가 연결돼서 그에 의해서 줄이 감기면서 물체를 당기고 있어도 물체가 받는 힘으로서의 장력은 이 줄 자체가 물체에게 가한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어처럼 쓰이는 무엇이 다른 것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물리에서는 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러이러한 힘이 무엇 때문에 가한다라고 해석하자라고 한 다음에 연결된 다른 상황들과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당긴다라는 표현을 누가 준다, 당긴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줄이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겠어요. 그럴 때 저 장력의 크기는 장력이 영어로 텐션이기 때문에 T 뉴턴이다 라고만 써놓습니다. T 뉴턴이다 라고 쓴다는 것은 그 줄에 의해서 걸린 장력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미지수로 놓고 중력처럼 계산을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고 쭉 다 해석한 끝에 마지막에 장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력의 크기는 줄에 의해서 당겨질 방향으로 줄과 나란한 방향으로 당겨질 방향으로 가해진다 라고 그래요. 자, 이건 또 하나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을 얘기할 때 물체에 줄이 달려 있는데 그 물체는
줄이 도르래에 걸려서 걸친 다음 이쪽에서 무언가 다른 힘이 또 가해져서 물체를 결국 이렇게 장력을 가하게 될 때 현재 물체에 걸려있는 요 줄 접촉된 모양 그랬을 때 저쪽 부분은 상관없고 지금 이 근처에서 줄의 나란한 방향으로 당겨진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줄이 이런 모양인데요 하는 것들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크기로 적당히 가해지면은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일단은 미지수로서 T뉴턴을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 전체적인 모습을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있는데 수직력, 수직항력, 장력과 수직항력 중에 수직항력이 조금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물리 공부를 할 때에도 이런 힘들에 대한 해석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직력, 생각보다 간단한 힘입니다. 언제 작용하냐? 물체가 또 다른 물체와 접촉해 있으면 가해지는 힘이다.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 라고 할게요. 이 접촉이라는 것은 접착이 아닙니다. 여기에 접착제가 발려 있어서 물체가 안 떨어져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물체가 다른 것과 면이 붙어 있으면 맞닿아 있으면 가해질 힘이다 라고 할게요. 또 한 가지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힘은 그 접촉면에 마찰이 있다 없다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꺼끌꺼끌하지 않은 아주 매끄러운 면에 의해서도 수직항력은 접촉 자체로 일단 발생한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수직항력, 수직력, 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은 크기가 N뉴턴이에요. N뉴턴으로 쓰다 보니까 NN 써가지고 이게 좀 보기가 안 좋기는 한데 수직력, 수직항력이 영어로 노멀 포스입니다. 노멀 포스. 자, 무슨 힘인데 노멀한 힘이에요. 노멀 무슨 뜻이죠? 어떤 물체가 노멀한 힘을 받고 있다? 이게 뭐지 싶은데 노멀이란 뜻이 일상적인 뭐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사전을 조금만 더 밑에 있는 뜻까지 더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수직 방향의, 수직의 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수직력 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또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직항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접촉이 일어난 그 면에서 방향이 접촉된 면의 수직 방향,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법선 방향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나타날 힘이라고 할게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부분이 칠판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나는 칠판과 접촉, 내 입장에서는 칠판이 외부 물체와 접촉되어 있으면 나는 그 면에 의해서 밀릴 법선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받겠다라고 하자. 떨어지면 바로 그 힘은 없어집니다. 또는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천장이 있는데 좀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았어요. 그러면 그 천장과 머리 부분과의 접촉에 의해서 나는 접촉면에서 수직으로 아랫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면 항상 수직항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빼놓지 않고 넣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또한 수직항력의 크기는 N뉴턴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앞에 장력이 T뉴턴이다 라고 한 것처럼 N이라는 값으로 미지수로서 수직항력 크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뉴턴이야 라는 식으로 어떤 경사면이 있을 때 세타 각도의 경사면이라면 경사면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뉴턴이야 라고 공식이 있는 것처럼 공부하거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물리는 없습니다. 이런 건 물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mg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수직항력, 경사면, 지면으로부터의 수직항력을 쉽게 뭐 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mg 코사인 세타로서 수직항력은 결정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뒤에 몇 가지 문제 더 풀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 장력, 수직항력 보통의 문제에서 마찰은 무시하자, 공기저항은 무시하자 라고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 이 세 힘들을 분석을 하면 거의 다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힘으로서 이 힘들 알아봤고요. 마찰력이나 뒤에 단원 전개가 되면은 전기력, 자기력 등등의 새로운 힘들도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그런 힘들 다루는 공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수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세 가지 힘이 이 정도로 정리된다라는 것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를 통해서 힘들 어떻게 그 크기도 구하고 작용하는 모습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시 문제로 알아봅시다. 보기 문제 5.03 책상 위에 도막, 매달린 토막 해가지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라지 M 질량을 가지는 S라는 나무 토막, 스몰 M 질량을 가지는 또 다른 물체 H 물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런 물체들이 도르래를 통해 줄로 연결된 다음 책상, 마찰은 없을 책상이 있고 이 면에서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물체들을 가만히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힘 분석 먼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힘 분석을 들어갈 때는 물체 하나하나가 받고 있는 힘들을 다 따져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여기 S물체가 받는 힘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S물체, 일단 S물체는 여기까지죠. 이것과 합치는 거 하지 말고요. S와 H를 합쳐서 하나처럼 생각한다 하지 말고 S물체 하나 놓고 줄로 연결돼 있다. 이거는 외부 사정인 것이고 이게 받는 힘. 먼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줘요. 지구로부터 S가 받고 있는 중력이 아래로 mg 뉴턴이다 합시다. 나중에 m이나 g값에 대해서는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물체는 책상면과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로 접촉은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접촉에 의해 책상면으로부터 S가 받는 수직항력이 위로 n뉴턴이다 라고 하자. 지금 그 크기만 썼습니다. 표기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란 표기는 안 하고 그 크기만 일단 써놨어요. 다음 물체는 더 이상 접촉한 것은 보이지 않고 줄이 하나 달려 있으니까 이 줄에 의해서 적당한 크기의 장력을 줄에 의해 S가 받을 장력이 오른쪽으로 T뉴턴만큼 있다 합시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일단 S에 대한 분석은 넘어가고요. 다음 H를 보면은 H는 질량이 있으니까 이 실험은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을 테니 중력을 받아야 되겠다. 지구 전체로부터 H가 받을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스몰 m g 뉴턴이다. 크기 썼습니다. 다음 줄이 붙어 있으니까 줄에 의해서 당겨질 줄이 H에게 가할 장력이 더 적절한 크기로 위로 있을 텐데 이 장력의 크기를 얘기할 때에는 T 뉴턴과 같은 크기 앞에서 S가 받던 T 뉴턴과 같은 크기를 쓸 거예요. 자, 이 두 힘이 왜 같은 크기라고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줄이 물체가 하는 장력이라는 것은 해당 줄 전체 부분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그 줄에 걸린 장력을 내가 다른 물체에게 주려고 할 때 그만큼을 그대로 가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S에 가는 장력이 T 크기였다면 이 줄에는 모든 부분에 T 크기의 장력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T 크기의 장력이 이쪽 물체에도 또 장력을 가할 상황에서는
장력을 또 똑같은 크기로 가한다라고 하자. 물론 여기에는 줄 자체가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있는 줄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질량과 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줄이었다면 각 부분에 걸릴 장력이 또 달라져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건 무시한다고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도르래나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물체가 받는 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두 크기의 장력을 같게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는 같은 줄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초반에 물리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 물체가 수직력 위로, 아래로 중력 mg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두 힘 작용 반작용 관계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두 힘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두 힘이 누가 누구에게 가하는지를 보고 종류가 같고 원인이 또한 공통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 접촉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면이 S에 가는 수직력이고, 중력은 지구 전체가 저기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네 싶어서 지구 전체가 이 면 부분에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물체 S에 가할 중력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면 부분이 S에, 지구가 S, 이거 뒤집어 있지 않죠? 원인도 접촉에 의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라는 원인도 서로 다르고, 수직력, 중력, 종류도 다르고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는 전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가 받는 힘 3가지, H가 받는 힘 2가지, 노란색,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했는데 아직 T나 N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구해야죠. 그거 구하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을 푸는 거는 이 상황에서 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S와 H가 이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은 당연히 S는 아마 오른쪽으로 끌려갈 것이고 H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낙하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속도가 변하든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위아래로 갑자기 얘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속도를 위아래 방향으로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힘들은 해당 그 힘을 받는 물체를 위 또는 아래로 가속시키고자 하는 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실제로 S한테 영향이 가선 안 돼. 이런 힘들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mg 크기가 확정이라면 위쪽으로 가해질 수직력, 수직항력도 mg 크기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 mg 합시다 라고 해서 이런 크기의 수직항력이 실제로 가해지고, 그래서 S가 받을 힘들 중에서 이 힘들은 서로 상쇄되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S는 오른쪽으로 T뉴턴의 크기의 힘만 받으면서 앞으로 오른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싶어요. 자, 다음 물체 H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T뉴턴의 장력과 중력을 받는데 그 결과 물체는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지. 올라가진 못하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만 따진다면 위아래 방향이라는 이런 운동은 할 수도 있긴 하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상쇄시키기 위한 힘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둔 다음에, 그런 다음 S와 H가 탄성이 없거나 신축성이 없는 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얘네들은 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만큼 H는 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다. S의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기준 잡으면은 H의 움직임 아랫방향을 또한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순간순간 속력도 똑같을 것이고
가속도를 가진다면 오른쪽으로의 가속도와 아래쪽으로의 가속도 역시 크기가 같을 거다. 그러면 S에 대해서 오른쪽이라고 기준으로 한 S의 가속도의 크기와 아래쪽 기준으로 할 H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방향 통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크기가 같게 나타나야 된다. 가속도는 어떻죠? S의 가속도는 S만의 질량으로 S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을 나눈 값. 요건 상쇄됐으니까 오른쪽 T 하니까 요게 S의 가속도. H의 가속도는 H만의 질량으로 H는 아래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야 S와 통일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mg 뉴턴의 힘을 받고 위쪽으로 T 뉴턴 받는 것은 마이너스 T 뉴턴이라고 써서 이렇게 나타냈을 가속도가 같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식이 나와서 이거 더 추가적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는 두 분수가 크기가 같게 나타나면 그 분수의 분모끼리 더한 새로운 분모, 분자끼리 더한 새로운 분자로 이루어진 플러스 t 마이너스니까 mg 한 이러한 분수도 또한 값이 같다고 한다. 가비의 리, 가비의 이라고 하죠. 가비의 리가 아니라 가비의 이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또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물체의 공통 크기, 가속도, 오른쪽, 아래쪽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아무튼 그 크기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두 물체 S와 H의 가속도 구해라 그러면서 T값도 구하라 그랬는데 T값은 요걸로 쓰는 게 편안하겠네요.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를 이용한 장력 T값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스몰 m g 뉴턴이다 라고 써주면 괜찮겠네요. 자,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들을 이와 같이 분석하고 그에 의해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좀 당연한 S는 오른쪽으로 H는 아래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식, 물리적 상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각각의 가속도와 장력의 크기도 구해봤습니다. 책에 나오는 보기 문제 5.04 같이 봅니다. 경사면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런 경사면에 마찰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세타 각도라고 일반적으로 썼는데 문제에서는 30도 각도를 이용을 할 거고 mkg, 5kg짜리 물체가 줄이 달려 있어서 결국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줄을 저 끝에서 누군가가 당기고 있거나 뭐 전동기를 매달아 놨거나 그래서 작동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물체에 접근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 운동이 어떠할지 관심 있는 물체는 mkg짜리 요 물체예요. 이 물체는 완전 아래 방향, 중력 방향, 그야말로 연직 아래 방향, 중력 방향으로 mg 크기의 중력을 받자. 자, 이 중력은 지구 전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이었었고요. 크기는 mg 뉴턴이다 라고 공식에 의해서 바로 나타나네요. 5kg인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쓰면 50N일 것이고 중력 가속도를 9.8을 쓰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니까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을 받고요. 다음 물체는 또한 경사면과 접촉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접촉이다. 물체가 어디 있어도 이와 같은 모양의 경사면에 접촉된 상태일 것이니까 언제든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어디에 있어서 작용점이 어디일 것이다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경사면에 대해서 방향성은 수직 방향, 이러한 방향으로 적당한 수직력이 경사면에 의해서 물체에게 가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 크기는 몰라요. N뉴턴이에요. 라고만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물체는 줄이 달려 있으니까 이 줄에 의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줄이 달려 있기만 하면 그 줄에 의한 장력, 당겨질 방향으로 장력을 받자. 그 장력은 줄 자체가 물체에 가하는 것이면서 크기는 T 뉴턴이에요. 물론 문제에서는 25뉴턴이라고 나중에 주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물체가 수직력, 장력, 중력 3개의 힘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서 당기는 장력이 충분히 크다면 물체를 당겼을 때 물체의 움직임은 이 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든 속도를 가지든 가속도를 가지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물체에 대해서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질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쇄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움직일 방향, 가속될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해질 힘 또는 수직 방향으로 가해질 힘은 있는데 이 중력이 아마 이게 움직이고 가속될 방향으로 예상될 그 방향에 비스듬히 애매하게 가해지고 있네요. 그러면 그런 힘은 실제로 움직이고 가속될 방향, 나란한 방향과 그의 수직일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해주자. 성분 분해를 해주자. 자, 이걸 대각선으로 가지는 면의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요 크기에 2개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세타였을 때 요만큼 요게 또 세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 이 크기가 mg 사인 세타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는 원래는 3개의 힘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4개의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할 수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받을 힘은 실제로는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안 미쳐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쇄가 돼야 돼요. 상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려 그랬더니 하필이면 위쪽, 경사면 위쪽으로 작용할 힘은 n밖에 없고 경사면 아래쪽 방향을 향한 힘은 mg 코사인 세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수직력의 크기를 mg 코사인 세타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물체는 경사면 따라서 올라간다 라고 쳤을 때 올라갈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얼마냐? 물체 가속도는 해당 물체의 질량분의 그쪽 방향으로의 힘 했을 때 내가 플러스로 정한 그 방향을 플러스, 반대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고스란히 써주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는 중력의 요성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고 해서, 그래서 요게 물체의 올라갈 방향으로의 가속도 크기 되겠다. 뉴턴 킬로그램 단위를 잘 쓰면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의 크기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 되겠냐? 그러면은 m분의 5kg 분의 물체가 당긴 이 줄에 걸릴 장력, 그래서 물체에 가해질 장력이 25N 그랬고요. 지금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는 좀 쉽게 쓰려면은 10m/s 제곱 합시다. 그러면은 50 나오고 50에 사인 세타 2분의 1이니까 25 해가지고 열심히 구했더니 5kg짜리 물체가 25N 장력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0 나오네요. 이거 가속도가 0 나와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든 또는 가만히 있든 하는 상황이겠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5.04에서 줄이 당기는 장력 크기는 25N이다 라고 했다면 가속도는 일단 0이라고 나오는데 그 장력이 요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장력이 크기가 변하면 100N, 뭐 50N, 70N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것만 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으로 나올 텐데 문제는 예를 들어 T 값이 장력 10N이야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경사는 있는데 물체가 올려져 있고 내가 얘를 열심히 줄에 장력을 적당히 걸어서 장력을 이쪽으로 10N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기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쓴 요건 얼마 되겠냐? mg sin 세타는 25일 것이고 t가 10이 된다면 질량 5kg에 의해서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m/s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이런 마이너스 3m/s제곱의 가속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일상생활에서 하는 용어를 빌어서 설명하면 물체의 질량, 이 면의 각도, 그래서 물체가 웬만하면 미끄러져 내려갈 상황인데 내가 이걸 올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 힘은 이 정도 질량의 물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물체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3m/s제곱, 아래쪽으로 3m/s제곱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N조차 가해지지 않았으면은 물체가 열심히 아래로 더 큰 가속도로 내려갔을 텐데 지금 내가 그나마 10N이라도 줘서 비록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가속시켜 올리지는 못하지만 아래쪽으로 좀 덜 큰 가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황이겠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실제로 가속되거나 움직일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미리 너무 첨예하게 혹시 이게 끌어도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들, 장력이나 가속도 상황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약간 벡터 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쓰면은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공식까지는 안 나오고 제법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보기 문제 5.04 책에 나온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책에서는 뒤에서 쭉 설명하는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요 물체 가속도가 0.1m/s제곱 나왔어요 라고 써 있네요. 선생님 물체가 가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책에서는 가속도 0.1m/s제곱 나왔는데요 싶은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전제한 거는 중력 가속도를 10m/s제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10m/s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장력이 정확하게 25N 가해졌다 라고 그랬을 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mg sin 세타가 요게 얘기한 것처럼 5kg이니까 50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49N이다 나오기 때문에 sin 세타 값 2분의 1까지 곱해주면은 요게 25N이 아니라 24.5N 나오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죠. 그래서 0.5N 나오기 때문에 5로 나누면은 0.1m/s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기 쉽게 10m/s제곱을 쓰는데 대학 과정의 문제에서는 이걸 약간 더 정확하게 9.8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좀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맞춰주다 보니까 조금씩 질량도 뭐 5.1kg, 2.4kg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나타나서 질량 총합을 하든 아니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좀 더 정수화된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 물리에서는 9.8m/s제곱을 써주면은 숫자 값이 약간 바뀌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런 계산들은 계산기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수능까지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물리 공부를 할 때에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풀이 과정이나 식 세우는 것이 까다롭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게 분석할 내용이 많아. 그리고 계산 과정에 대해서도 중간 계산이 많지만 그나마 그 숫자들이 매우 계산하기 까다로운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주로 있어서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점수를 얼마만큼 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줄였다면 대학물리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문제들이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들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m/s 제곱과 9.8m/s 제곱은 2% 정도 그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요 정도도 무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실제적인 상황에 가깝게 문제를 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9.8을 더 많이 쓴다는 거, 이것도 공부를 오히려 해봤던 친구들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5.06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며 그 안에 체중계, 저울이 있는 경우 문제 보겠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대단히 큰 질량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아직 문제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적당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이렇게 끈에 달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체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있을 건데 그 안에 체중계를 놓고 바로 위에 사람이 서서 특별히 다른 행동들 뛰거나 주변에 다른 장치를 붙잡고 있거나 이런 건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랬을 때 관심 있는 것이 여기 측정되는 저울의 얼마 값의 눈금이 표시될 것인가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럴 경우 체중계 또는 저울에 표시되는 눈금이란 이 체중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저울 윗면이 받을 수직력이다. 이게 표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저울은 좋은 기계장치가 돼 있어서 얘의 윗면에서 저울이 받을 수직항력이 표시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냥 물체 취급해버려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질량이 Nkg인 물체가 특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mg 아래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힘들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요 발 부분의 체중계 윗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한꺼번에 봅시다. 그런 접촉에 의해 체중계가 저울이 사람에 가하는 수직항력이 위로 면 접촉상을 봤을 때 위로 N뉴턴의 크기가 나타날 것이다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물체 요 Mkg짜리 사람이 받는 힘은 이걸로 단데 이렇게 힘을 표시하고 났더니 지금 저울이 사람에 가하는 수직력이 N 크기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체중계 입장에서는 체중계라는 물체의 질량도 있고 또 다른 상황들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체중계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윗부분에 사람의 발이 붙어 있음으로써 그 접촉에 의해서 접촉 체중계 입장에서 뭔가의 접촉에 의한 수직력이 또한 작용은 일단 할 것이다. 사람의 발 부분이 저울에 가하는 수직력이 있을 것인데 이게
저울이 사람한테 가는 수직력과 사람이 저울한테 가할 수직력, 주고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그 종류 역시 수직력 같으니까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크기도 N뉴턴 크기를 가진다라고 써야 될 겁니다. 저울이 받는 힘은 자체 중력과 엘리베이터 바닥 부분에 의해서 받을 또 다른 수직력 해서 요 바닥면으로부터 위로 갈 수직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저울의 윗면이 받을 수직력이라는 것이 N뉴턴이구나 라는 것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사람에 작용할 요 수직력으로 따져봐도 괜찮겠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이 안에서 승강기와 함께 뭐 이렇게 날아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승강기 날아가는데 땅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요. 승강기 전체와 함께 저울과 함께 모두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속되거나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등등의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물체들의 겉보기 가속도가 또한 사람의 가속도가 될 것이며, 그랬을 때 승강기 자체 그와 함께 움직이는 물체들의 가속도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결국 사람의 가속도는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자체 가속도가 n분의 위쪽을 플러스로 했을 때 위로 n, 사람 입장에서 아래로 mg 크기의 알짜 힘에 의한 가속도가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일반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 가속도에 대해서 n 크기가 얼마 나오느냐라는 것이 결국 저울에 가해지는 수직력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눈금으로써도 표시된다 라고 해서 저울에 표시될 눈금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애매히하는 것에 대해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크기가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보겠고요. 밑에 B라든지 C 문제 등등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는데, B, 만약 승강기가 정지해 있거나 위로 0.5m/s의 등속도로 움직인다면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정지해 있다 물체가 가속 운동하지 않는다. 0m/s가 유지된다. 또는 0.5m/s라는 속도가 유지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속도는 0 나올 상황이니까 n 값은 mg와 같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B의 경우 등속도 운동, 등속력 운동한다 그러면은 바로 풀 수 있는데, C의 경우 만약에 승강기가 3.2m/s 제곱의 가속도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인다면 저울의 눈금은 그럴 때 물체가 어떤 크기로 누르겠느냐, 수직력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위로 3.2m/s 제곱으로 움직일 때에는 이 값에 가속도 값에 플러스 3.2 해줘서 전개해서 더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 아래로 3.2m/s 제곱 가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위쪽으로 마이너스 3.2m/s 제곱 해서 움직이는 걸로 해서 중력 가속도 10 또는 9.8 넣어가지고 계산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책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기준으로 130쪽에 요점에서 FN, 수직항력 FN이라고 했네요. 72.2에 9.8 플러스 0 한 걸 더하자 그래 놓고 708 나왔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707.56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불친절하지만 9.8 써서 뭔가 소수점이 나올 때, 중력가속도 9.8 써서 소수점이 나올 때 이걸
뭐 소수점 부분 반올림에서 약 얼마다라고 안 하고 그냥 는 얼마다라고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130쪽의 풀이 과정 중에 C에 관한 풀이 과정 중에서 위로 아래로 3.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질 때라는 것, 식은 9.8m/s 제곱 중력 가속도 쓰면서 3.2에 대해서 A에다가 플러스 3.2, 마이너스 3.2 넣고 G에다가 9.8 쓴 다음에 72.2kg 써서 나온 것에 당당하게 는 939N, 는 477N 이렇게 써놨는데 뭐 여러분 실제 계산해 보면 938.6N, 476.52N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성상 이럴 때 어느 정도는 반올림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그냥 는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나온 거는 유효숫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유효숫자가 뭐 플러스 3.2, 마이너스 3.2였을 때 최대 유효숫자 개수가 3개씩 나오기 때문에 3개까지 유효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반올림 해야지 하는 거라서 쓰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약이라고 써졌으면 좀 더 혼란이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경우는 유효숫자의 특성상 원래 유효숫자 개수는 유지해야지 3개 유지하자 그래서 3개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그냥 는 써줬다라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겠네요. 계산을 한 결과 유효숫자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3.20m/s 제곱이다 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그런 이유이고, 그럴 경우 굳이 그렇게 반올림한 상태도 는, 약이 아니라 는 등호로서 표시했다는 거, 이런 것도 책을 읽거나 문제 풀어서 답 맞힐 때 또는 뭐 숙제하시거나 시험 볼 때도 주의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5.07, 두 개의 물체가 평평한 면 위에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외력을 또 받을 때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내지는 물체들의 가속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는 것처럼 단단한 땅바닥, 늪이거나 진흙밭 이런 게 아니라서 밑으로 꺼질 염려는 없는 이런 면 위에 A 물체, B 물체가 각각 4.0, 6.0kg, 물체들이 유효 숫자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질량이 표시되어 있을 때 둘은 맞닿아 있고요. 두 물체는 A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F라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자. F, APP 뭐 이렇게 쓰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F라고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들이 각각 받는 힘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물체는 A는 당연히 지구 전체로부터 A가 받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것이며 그 중력은 4kg이니까 MA 곱하기 G만큼 4.0 곱하기 9.8N의 중력을 아래로 받겠네요. 계산은 나중에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A 물체는 땅바닥, 지면이라는 것과 접촉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구라고 그래도 되지만 지면으로부터 A가 받을 수직력이 위로 NA 뉴턴 이렇게 위로 가해진다 라고 합시다. 크기가 NA 뉴턴이고요. 그리고 A는 B와 접촉해 있으니까 그 접촉으로 인한 밀리는 방향, 실제로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가속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와 무관하게 상황상 접촉했으면 힘을 받을 물체 쪽으로 밀리도록 B로부터 이 접촉에 의해서 A에게 가해질 A가 받을 수직항력이 왼쪽으로 N뉴턴 있다고 하자. 그리고 F라는 적절한 크기의 힘이 A에게 직접 가해진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A 물체는 4개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A에 대한 힘 분석은 끝났고요. B로 넘어갑시다. B 물체는 6.0kg 이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위에 뭐가 있든 주변에 뭐가 있든 혹시 대기압에 의한 힘을 뭘 받든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력은 받아야죠. 지구 전체로부터 B가 받는 중력이
아래로 MBG 6.0 곱하기 9.8 내지는 10 해서 구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B 역시 지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받을 B가 받는 수직항력, 수직력이 위쪽으로 NB 크기로 가해진다 라고 하자. 그리고 B 물체도 이러한 접촉이 A와 이루어져 있으니까 A로부터 B가 받을 수직항력이 오른쪽 방향, 이 접촉면의 수직 B가 밀릴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가 가해져야 되는데 이게 뭐다? B가 A에게 갈 수직력이 N이었으면은 같은 접촉 때문에 발생하는 A로부터 B가 받을 수직력도 BA, AB 이 접촉에 의한 수직력 크기를 N으로 놓아야 되겠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오른쪽이고 왼쪽이니까 힘이 완전히 같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 힘의 크기만 N이다 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체가 평평한 면에서 두 물체 있을 때 뭔가 왼쪽에 있는 물체를 밀어버리면 두 물체는 아마 함께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것 같아요. 가속도가 진짜로 오른쪽으로 생길 건지 왼쪽으로 생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있다 치고 물체들은 갑자기 위아래로 가속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A 물체 나름 위아래 가속도를 가지면 안 돼요. 위로 또는 아래로 가해질 힘에 의한 그 효과 가속도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래로의 중력은 확정됐는데 윗방향 수직항력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게 요거랑 같다면 위아래로 가속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다 하기 위한 수직력의 크기가 MAG 나타나야 되겠고요. B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아래로 가해질 힘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쇄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힘은 그러기 위한 수직력이 가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위아래로 가속되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두 물체는 같은 속도를 늘 공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B를 막 A가 파고들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둘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한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다 해서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 했을 때 A의 가속도란 A의 질량 4.0kg 또는 MA 분의 A가 오른쪽으로 받을 힘 A는 오른쪽으로 F 크기의 힘을 받고요. 왼쪽으로는 N 크기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N 한 것과 B는 오른쪽으로 N이라는 크기를 수직력으로서 받는 것이 요게 플러스로 나타나도록 하면 두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이제 다 일치시켰으니까 요렇게 같게 나타나야 되겠다. 두 분수가 크기가 똑같으면 두 분수의 분모끼리 합한 요거 같은 것에 분모끼리 합한 MA 플러스 MB분의 분자 F-N 플러스 N 한 것도 더해주면 요렇게 최종 가속도가 나와야 되면서 그런 가속도를 공통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물체들의 가속도 값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물체들의 힘 분석에 이어서 가속도까지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물체별로 각각 받는 힘을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 문제 설명에서도 조금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두 물체가 붙어 있을 때 외부에서 가해지는 F라는 힘이 이게 A한테 가해진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F라는 힘이 A도 밀면서 B도 미는 것 같은데 그러면 F라는 힘이 A에도 가해지고 B에도 전달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물리는 없습니다. 그런 물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A 물체에 F라는 힘이 가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 F를 손으로 밀든 용수철을 달아놓고 밀든 하면서 손으로 민다면 A가 손 부분과의 접촉에서 수직력 F를 받는 게 될 것이고, 용수철이 연결됐다면 그 용수철에 의한 단성력이 A에 가해진다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A를 손바닥으로 접촉해서 미는데 B하고는 그런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힘은 B에 가해질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용수철도 마찬가지. 아니, 나는 탄성력을 용수철에 연결된 A한테 가하는 건데 용수철과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B에게 용수철과 접촉도 없는데 그 힘이 또 전달돼서 가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F라는 힘에 대해서 가속도 구할 때는 A에만 넣어주지 B한테 전달되는 힘 이런 것은 써주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물체들이 한 물체로 봤을 때는 이 힘이 이런 한 물체에 가해진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해버리면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 또는 더 응용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힘은 A한테만 가해진다, B한테 전달된다 라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F값이 20N이었을 때는 MA, MP 4.0, 6.0이면은 둘이 합하면 10kg이기 때문에 가속도 플러스 2m/s 제곱을 오른쪽으로 두 물체가 공통으로 가질 것이며, 그런 값에 의해서 N값, 경우에 따라 B가 A에 가는 수직력이 될 수도 있고 A가 B한테 가는 수직력을 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N값은 경우에 따라서 대입해주고 뭐 그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N값은 이제 12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두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기 문제 제목에도 한 토막이 다른 토막을 미는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미는 가속도라는 거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 각각의 물체가 가질 가속도고, B에 나오는 것처럼 토막 A가 토막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는 것은 이 12N의 N값을 구해라 라는 걸로, A가 B를 또는 B가 A에 무슨 힘으로 밀거나 힘을 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구하는 것이 문제 표현상으로는 A가 B를 민다, B가 A를 민다 라는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 그런 거 주의하면서 원하는 힘 구해주면 좋겠습니다.